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은 태어난 순간 하늘이 부여한 바코드, 즉 명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당시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왕실조차 평균 수명이 46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백 년 만에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현상은 인류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주팔자의 절대적 한계를 스스로 부수고 극복해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사주에 치명적인 질병의 운이나 흉한살이 들어오는 해에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약 며칠 먹으면 가볍게 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숨을 거두어 갔을 치명적인 운의 타격력이 현대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서는 가벼운 액땜으로 희석되어 버립니다. 인류는 의학이라는 무기로 운명의 목줄을 절반쯤 끊어냈습니다. 사주가 맞지 않게 된 또 다른 증거는 자녀운입니다. 과거에는 사주에 나타난 기운을 보고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측했고 그것은 꽤 높은 확률로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인 지금, 사주에 자녀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사람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아이를 낳지 않거나 기껏해야 한 명만 낳습니다. 이것은 명리학의 거대한 진리를 증명합니다. 개인의 운은 결코 시대와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는 이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인간이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의 축적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자동차인 원국, 10년 단위의 도로인 대운, 1년 단위의 날씨인 세운으로 나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허름한 경차라도 10년짜리 도로인 대운이 뻥 뚫린 아우토반이라면 그는 반드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운의 좋고 나쁨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전성기를 뜻하는 대운이 10년, 20년 연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어떻게든 자본을 축적하고 부자가 됩니다. 질병은 의학으로 극복했지만 돈의 흐름과 사회적 성공만큼은 여전히 이 10년짜리 대운의 궤도 위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집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학위, 직장의 타이틀만으로는 결코 벼락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의 파도에 올라타야만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기에 대운이 언제 찾아오는지를 필사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안전자산으로 방어하고 대운이 들어올 때 공격적으로 베팅하여 자본을 쥐어야 한다는 절대 공식을 완성할 결정적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운에 기대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시대가 길어야 10년 안에 완벽하게 끝날 것입니다. 특이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세상의 모든 상식이 완벽하게 붕괴하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AI가 이 특이점을 돌파하는 순간 인간의 사주팔자나 대운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대운이 들어와 사업을 하려 해도 AI 로봇이 생산을 독점하고 유행으로 투자를 하려 해도 초보대 AI가 모든 시장을 통제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의 운으로 계급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 세계. 우리는 그것을 테크노 봉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좋은 대운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이 닥쳤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냉혹한 룰의 변화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아무리 10년짜리 대운이 화려해도 그것은 무한한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국가와 가족이라는 틀에 강제로 귀속됩니다. 당신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의무를 지지만 반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받습니다. 개인의 운은 오직 국가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워런 버핏과 똑같은 재물 대운을 타고났어도 당신이 태어난 곳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빈민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인생의 최고점은 기껏해야 그 동네의 골목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대중의 소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주어야 시스템이 돌아갔기에 평범한 개인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그 틈새를 파고들면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소비의 시대가 끝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대운이 작동하던 그 유일한 무대가 산산조각 난다면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의하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봉건주의입니다. 거대한 성벽 안의 영주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며 농노들은 평생 일만 할 뿐 계급 이동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독점하는 세상. 이것이 테크노 봉건주의입니다.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영주가 되고 대중은 기본소득으로 연명하는 현대판 농노로 전락합니다. 이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의 능력을 초고대 AI가 완벽하게 압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졌어도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엄청난 재물 대운이 들어와도 그것을 실현시켜줄 시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정확히 0으로 수렴합니다. 조선시대 노비가 양반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저 밥을 좀 더 먹는 노비가 될 뿐입니다. 테크노 봉건주의 시대의 대중은 국가가 주는 기본소득에 목숨을 의탁한 현대판 노비와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에서 20년, 이 짧은 시간이 평범한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기간 동안 인생의 대운을 맞이하여 자본을 축적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영주와 농노의 차이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운이 나쁘다면 요행을 바라는 투자는 자살 행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안전자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자본가의 성벽 안에 진입할 확률을 1%라도 높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끝을 알리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대중이 미신으로 치부하는 점술 시장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자본주의의 남은 수명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는지 그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사주팔자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는 기초적인 만세력 계산조차 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AI의 추론 능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삼킨 뒤 인간 명리학자들의 간명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 이론의 본질적 뼈대에 맞게 완벽한 논리로 답을 내놓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좁게 보면 점술시장 종사자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극대화한 AI가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점술의 예측 모델까지 융합하여 우리의 미래를 짚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자본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든 최적의 선택을 내려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개인이 벼락부자가 되고 자본가로 올라설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개인의 동물적인 감각이나 결단으로 리스크를 짊어지고 틈새를 파고들면 그것이 곧 막대한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선택의 적중률이 폭발하며 부자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초지능 AI가 세상의 모든 변수를 집어삼키고 미래의 확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세상이 오면 이 불확실성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AI가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고 가장 최적의 정답을 도출해내는 시장에서는 개인이 짊어질 리스크도 그에 따른 보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번뜩이는 감이나 개인의 대운에 기댄 선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틈새 수익률은 완벽하게 0으로 수렴합니다. 인간의 결단력과 운명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의 룰 자체가 강제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주나 점수를 비과학적인 미신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가 과학이냐 미신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중이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고 개인의 운을 점치는 행위에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 아직 점집이 성업 중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이 시장에 아직 개인의 노력과 운으로 파고들 틈새가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점수 시장은 인류에게 남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지표입니다. 저 철학관들의 불빛이 AI에게 완전히 잡아먹혀 영원히 꺼지는 그날,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함께 닫힙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자본을 쥐고 테크노 봉건주의의 성벽 안으로 끼어드십시오.